많이 더우셨죠? 처서가 지났지만 밖은 여전히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면서 달당 창고와 함께 하시죠. 그럼 달당 창고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언어재활사고요. 이름이 오은주라고 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달당창고에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받으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전공은 제가 다른 걸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언어 병리를 전공을 했고,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 재활을 좀 도울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벌써 또 10년 정도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언어재활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 언어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중재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을 모셔놓고 전반적인 언어 발달의 과정과 또 언어 발달이 좀 늦는 아이들 또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의 언어가 말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발달과 함께 하는데, 신체 발달이라 하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또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가 또 뭐 잡고 서고 걷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체 발달인데, 그렇게 신체 발달과 함께 언어 발달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의 단계를 보면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갓난 애기들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자주 울고 네. 좀 지나서 뭐 옹알이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이 터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지 않나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보통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울음인데, 그 울음이 배고플 때 우는 울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가 젖었을 때 우는 울음하고, 그리고 또 졸릴 때 우는 울음이 엄마들은 다르다고 느끼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표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반응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이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가 다 들리셨나요?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와 함께 네. 자주 있는 경우에 그걸 더 잘 알 수가 있죠. 신기해요. 네. 저는 자녀들이 좀 커서 네. 그때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게 우는 소리가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아빠들이 그 정도까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언어 발달은 어떻게 그 다음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단계를 지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옹알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돌봐줄 때 애기가 이런 소리를 내면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이제 대꾸해주는 이런 방법들은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하고 의사소통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주는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때가 옹알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얘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거나, 옹알이를 잘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러다가 12개월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한낱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50개 정도가 넘게 됩니다. 좀 늦은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보면 마찬가지로 엄마라는 말의 의미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엄마라고 불렀을 뿐인데 엄마 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 와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24개월이 됐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두남말 연결 발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때 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뭔가 문장처럼 이렇게 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24개월에 두 단어의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엄마와 엄마 앉아 아니면 왜냐면 아이들이 동사를 먼저 더 쉽게 배우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를 부르고 아니면 뽀로로나 뭐 포비 같은 걸 부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뒤에 동사를 자연스럽게 붙여서 말을 하는 단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의도와 표현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를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적인 자극에 좀 반응이 더디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이 상당히 많아지시게 되죠. 말이 늦는 아이들의 경우에 그 말이 늦었다는 상황을 엄마가 어떻게 보통 알게 되시냐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제 또래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서 얘가 좀 말이 늦다고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어린이집을 일찍들 보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른 또래 친구에 비해서 얘가 어떤 부분 좀 의사소통 기능적인 면이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게 돼요. 그리고 요즘 소아과에서 이제 발달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님들이 발견을 하게 되시면 적잖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놀라시면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이 늦게 됐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게 되십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좀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선천적인 부분은 아이가 이제 부모 중에 누군가 말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안 들렸던 사람이 있어서 이제 난청을 앓게 되면 보통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언어적인 발달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아이 말소리가 좀 이상하다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입천장에 구멍이 있거나 입술에 이제 문제가 있는 구조상의 문제 있는 경우는 외형상 보이지 않으면 또 관찰이 좀 필요한 일이라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구멍을 얘기하셨는데 네. 거는 입천장에 구멍이 있는 이제 9개월 아동이나 이제 구순이나 9개월 친구들인 경우 구조상의 문제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혀가 짧은 설소대 친구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보게 되는 혀 친구들이에요. 밑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설소대? 네, 설소대가 짧아서 이렇게 보시면 내밀었을 때 이렇게 하트 모양이 W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설소대를 좀 잘라줘서 혀의 길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선천적인 문제가 있고 후천적인 경우의 요인은 아무래도 주변에 자극이 적은 경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아이들이 호흡을 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없었다든지 울면서도 이렇게 호흡의 강도나 조절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와 자주 눈을 맞추고 또 아이의 욕구를 잘 이렇게 들어줄 때 아이가 자신이 내는 소리들의 그런 시간이 빈도가 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엄마가 막 이렇게 다 해줘서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이 워낙 또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시든지 아니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놀아주는 방법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일들이 많으신 피곤하셔서. 관계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TV에 많이 노출이 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머님 몸이 아프셔서 이제 다른 가족에게 자녀를 이렇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이제 너무 많은 매체에 이제 노출이 돼서 원래는 말을 되게 잘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제 말문을 닫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보거나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있는 시간들이 언어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나요?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소란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또 스마트폰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상호성 있는 건강한 관계보다는 이렇게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속 이제 엄마가 언제 끝날지 모를 대화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생각을 좀 가둬두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도 말고 아까 선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언어가 굉장히 늦거든요. 어떤 장애인 경우에 그런 언어가 늦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죠. 보통 이제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이런 문제를 동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관찰도 좀 늦을 수 있고 특히 또 조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는 조부모님이 볼 때는 그 손자 손녀가 가장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의 비교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 네, 늦게 또 찾아오시기도 하죠. 그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 저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뭐 하시거든요. 내 아이가 아직 2개월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말을 못해요. 또는 뭐 주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예전에 또 그런 얘기 하면 주변에서 뭐 니네 엄마도 늦었다, 니네 아빠도 늦었다, 좀 더 기다리면 애들이 다 그렇다. 그리고 뭐 남자인 경우 남자가 더 느려 이렇게 해서 시기를 좀 굉장히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뭐 언제까지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걸 뭐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어떻게 그 다음 방법이 무엇인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보통 제가 이제 만난 어머님 중에 큰 아이가 말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평가를 받았는데 자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기분이 나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5학년인데 굉장히 말을 잘하는 영재래요. 언어 영재. 네네. 근데 이제 둘째가 있는데 8년 차이가 나는데 그 친구도 말이 늦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 개입을 하는데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를 낳는데 이 아동도 말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를 하면서 이제 둘째 아이를 늦게 데리고 간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셋째는 좀 적당한 때에 치료를 하려고 이제 36개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이제 민감하게 보고 도움을 주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은 많은 어머님들이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12개월 중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20개월에서 25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아직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민감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돌 지나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옹알이가 좀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한낱말을 제대로 말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해하는 게 좀 더디다 이러시면 이제 민감하게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는 두 돌 정도 됐을 때 24개월. 네, 두낱말 수준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왜 어른들이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 이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면 아니면 그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제 한 번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시기를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문가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다 찾아와야 되는 시기? 아이들마다 정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는 뭐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는 하는데 그 다음 단어 확장이 안 된다든지 어떤 아이는 말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어느 시점에 아이의 발달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요즘 왜 우리 건강검진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발달도 좀 세밀하게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를 이렇게 찾다 보면 36개월이 좋다, 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좋은 치료의 시기를 조금 늦추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검색하시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엄마의 많은 의심과 걱정이 아이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만들기보다는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조차도 얘는 뭔가 문제 있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시는 그 순간에 가까운 이제 언어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세밀하게 받으실 수 있는, 왜냐하면 소아과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발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평가하셔서 한 번쯤 자세히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실 필요가 있죠. 선생님 말씀은 이제 부모님이 볼 때 아이가 좀 아이의 발달 과정이 좀 늦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생기는 시기면 빨리 조치를 취하거나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죠? 보통 요즘은 가까운 이제 동네마다 사설 언어 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발달 센터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언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 안에서 또 복지관에서도 언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종합병원에 가서도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소아정신과나 재활의학 안에 언어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어디든지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부모님들은 그 결과에 언어 발달 지연이 좀 소견이 보이거나 증제가 필요하다, 언어 증제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진단이나 이제 결과를 말씀하실 때 어떤 치료 계획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어가 이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늦으면 언어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이제 인지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놀이 치료를 권하시거나, 엄마랑 상호작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도록 권하십니다. 언어가 늦으면 다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인지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그 아이들의 일이 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의 몇 살 아이들, 몇 살 아이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왜 직업 있잖아요. 네. 제가 언어 치료사듯이, 언어 재활사듯이. 그럼 이제 아이들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글쎄요, 요즘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 갔다가 네. 뭐 어머님들 뭐 이런저런 센터에 보내시고 뭐 네. 그런 일들. 그렇죠, 예, 그렇죠. 숙제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은 놀이입니다. 놀이. 예,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하고 놀이를 통해서 촉진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이제 놀이가 상호회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의 언어적인 발달도 좀 늦고, 그리고 신체 발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잘 상승되지 않는 경우에 언어적인 발달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걱정하시는 게 언어가 늦으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미숙함 때문에 짜증을 내가 많이 낸다, 때린다든지, 그렇죠. 교우 관계가 안 좋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럼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언어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언어가 늦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조금 가이드를 좀 전달을 해주신다면. 보통은 아이들이 언어 치료가 필요한 때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거나, 근데 장애는 없는데 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때를 부린다거나, 그리고 좀 산만한 경우, 집중을 잘 못하고 얘기해도 듣기도 이렇게 연결을 못하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얘가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땡땡거린다 그러고 애기 말처럼 한다 그러고 뭐 이러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언어 치료가 좀 필요한 때이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게 적절한 언어 치료의 개입을 어떻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집 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냥 말만 잘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아이가 해야 하는 일들도 어머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얘가 해야 하는 말도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이제 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하는 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얘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노는지, 자동차를 뭐 부릉부릉 하고 노는지, 실내를 어떤 분은 이제 그 비행기인데 바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닥에서 이제 바퀴를 굴리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인데 하늘 날라야죠. 네, 자동차처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이가 바꾸지 않았어요. 놀이를 바꾸지 않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이거 하늘을 나는 비행기잖아. 비행기 날라! 막 이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엄마랑 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이의 놀이를 먼저 관찰하고 그 아이의 놀이와 같이 놀아줄 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엄마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라는 느낌을 가져서 소리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그리고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주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말의 주인은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말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대다수 많은 이제 오류가 뭐냐면 아이가 말을 잘못할 때 그 말을 대신해 줘야 얘가 이제 더 기운이 나고 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과 그런 의도를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그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심부름을 되게 많이 시키라고 심부름이요?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기저귀 가져와. 기저귀 가져오고 기저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버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심부름을 시키다 보면 어휘도 늘고 아이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제 왜 좀 시험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할머니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산 예쁜 인형 할머니 좀 보여드릴까? 이랬을 때 이 친구가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쁘다 이제 간단히 말해줘서 아이로 스스로 예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근데 36개월이 넘어서 언어적인 모방을 해줬을 때 그걸 모방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단어만 보통 아이들이 말한다면 이제 적절한 치료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죠. 적절한 치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인 어떤 장애군이나 이런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처럼 또 들려요. 네, 그건 이제 아마 전문가와 좀 더 상의를 하셔야 될 텐데 36개월의 문장 수준으로 성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아이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 발 더 들어가 오은주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전문적인 언어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달달 참고 문 닫겠습니다.